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 기독교 이슈와 관련된 인물을 짚어봤습니다. 예멘 난민 사태에 이어 이집트인의 난민 신청도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을 토대로 한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수감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양육 지침을 소개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포럼을 열고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뒤 설왕설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0.8%의 국민이 이번 개각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놨는데요. 부정평가 항목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2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로 오른 이들 중 기독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 있어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번 개각이 교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명의 후보자들 중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2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 오른 정경두 합참의장은 한국기독군인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친동성애 진영을 옹호했고 변호사 시절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론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여러 차례 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때문에 명성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총선 당시 김삼환 목사의 신방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모습이 선거운동 때문이란 비판 여론도 제기됩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오른 유은혜 의원은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초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종교계의 반발을 얻으며 입법 예고 시스템에선 이례적으로 수천 개의 반대 의견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개정안 발의 명단엔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올라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계와의 인연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고위 관료직을 맡았던 인물이라 국내 양대 노총과 함께 일부 노동계 출신 여당 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계와의 인연이 알려지지 않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비교적 무난하게 임명될 걸로 보이지만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 이슈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국내 현안을 마주하고 있어 후보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 5명의 후보자들은 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앞서 제주도에 대거 입국해 논란이 된 예멘 난민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도 이들의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이집트 난민들이 정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변해와 출신 배경 등의 이유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난민협약 서명국가인 한국에 들어왔지만 돌아오는 건 가짜 난민이란 꼬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난민을 지지하는 몇몇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들의 아픔과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 인정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시위를 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는 10배가량 급증했고 전체 난민 신청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제2의 예멘 난민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집트인의 무비자 입국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난민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기 웹툰을 토대로 한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이 전작 죄와 벌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가족애,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돋보였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독교인은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시리즈물 최초로 1,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는 인간은 죽음 후 저승에서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한다는 한국적 사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1편에선 불교식 제사 의례인 49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2편에선 저승 3차사, 성주신, 염라대왕과 같은 무속 신앙적 요소들이 다수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에 일각에선 기독교인들이 영화의 소재와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화에 내재된 미신론적 사고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식의 생각이 많거든요. 지나치게 그런 인간응보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영화가 이승과 저승, 환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불교를 포함해서 율법적인 종교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한국인들 중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죠. 적어도 우리가 한국인의 상당수가 지닌 문화적인 문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선입견 없이. 한편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기독교인 가운데 약 34%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신자의 윤회설 신뢰도인 38%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윤회 사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라는 게 워낙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강한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죠. 마침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점에서 이제 저희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0만 관객의 흥행 돌풍을 이끌어낸 영화 신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에 앞서 교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 따르면 연간 5만 4천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구속 수감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수감자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침과 사례를 소개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월드 오픈 아트 아베 쿄코 이사장은 가해자의 범죄와 상관없이 가해자 자녀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분노가 범죄자 가족에게까지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모가 수감된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상실감을 경험한다며 부모의 범죄를 목격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이며 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움연구소 최경옥 부소장은 수용자 자녀 양육은 일반적인 양육 방법에 부모의 수용과 관련된 사실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양육 방법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부소장은 이번 양육 지침서엔 부모의 수용에 대해 양육자와 자녀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수용과 관련해 궁금할 부분, 자녀와 가족 면회 시 준비할 사항 등 구체적 지침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포럼을 열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만동 공동위원장은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소외 이웃이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응식 원장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며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대상은 소외된 이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회의 조직과 구조를 지역사회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교회상 시상식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11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시도한 여성 2명이 공개 태형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 이슬람 율법법원이 동성 성관계를 시도한 무슬림 여성 2명에게 채찍 6대 형벌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형은 100명 이상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형벌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유죄 판결과 공개 집행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에 교훈을 주려고 형을 공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며 성토했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을 잇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월엔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전 부총리의 182m짜리 동상이 서부 구자라트주에 들어섭니다. 이는 미국 자유의 여신상 2배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하지만 파텔의 동상은 오는 2021년에 212m짜리 동상의 최고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212m 동상의 주인공은 17세기 인도를 다스린 차트라파티 시바지 왕으로 힌두 구구 세력이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두 동상을 세우는 데만 10억 달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 사제의 성추문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퇴위 압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티칸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기도와 침묵만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며 성추문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출신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언론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황이 사제들의 성학대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00년 역사의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천만 점의 세계사적 보물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분노한 국민들은 박물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화재 대비가 미흡했던 게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박물관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박물관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박물관이 무너진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박물관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관계자는 본관 소장품 대부분이 소실됐다며 이번 화재로 박물관이 입은 피해는 재앙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의 유골을 한꺼번에 매장하는 합장묘의 인기가 일본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직 등으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세대가 늘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선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합장묘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합장묘는 가족 단위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묘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 본인이 생전에 신청하고 사용료도 내기 때문에 유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거나 독거노인 등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9월 연쇄 정상외교가 가시화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결실을 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설명하기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상 간 회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핵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선호 등을 놓고 북미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가 만날 중간 지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론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수출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미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생길 전망입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최근 도입하기로 확정한 이 기능은 이미 보낸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읽기 전이라면 일정 시간 내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도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지만 자신의 채팅방에서만 지워질 뿐 상대방이 보낸 것까지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17명의 법인이사와 감사들이 지난달 22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첫 심리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가 예장통합 총회를 앞두고 장신대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 2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반동은 신학교는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기에 신학생에겐 믿음과 경건함이 요구된다며 장신대는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전하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DMZ 세계 시민 나눔 캠프를 개최합니다. 10월 5일부터 7일, 12일부터 14일 총 2회에 걸쳐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선 분쟁 피해 지역 아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순서가 마련됩니다. 광림교회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광림교회 아트피셜 디자인 작품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엔 10여 명의 작가들이 사막의 모세, 솔로몬의 궁전 등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표현한 꽃꽂이 작품들을 출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